프리에이전트 FA 정국이 도래하면서 재수를 통해 FA 자격을 다시 얻은 류현진의 거취가 총리의 관심사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FA 선수들의 랭킹을 매겨 보도하고 있다. 디애슬레틱은 FA 랭킹에 류현진의 이름을 5위에 올리면서 부상, 경력과 나이, 전반적인 취약성 때문에 큰 장기 계약을 맺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LA에 남는 것이 류현진과 다저스 양측에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다며 대형 계약의 가능성, 다저스 잔류 가능성을 모두 낮게 보았다. 아울러 MLB.com에서도 FA 랭킹을 매겨 보도를 했는데 디애슬레틱의 랭킹보다 낮은 9위에 선정이 됐다. MLB.com은 다저스는 류현진이 지난해 1,790만 달러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면서 류현진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며 류현진이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인 것이 다저스에는 횡재나 다름없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내 후반기에 부진이 그의 사이 영상 레이스에 도전하는 것을 빛이 바래게 만들었고 내구성에 대한 의문도 올 겨울 그의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류현진의 182이닝은 2014년 이후 최다 이닝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디애슬레틱의 보도와 같은 맥락으로 류현진의 장기 계약이 희박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류현진은 올 시즌 29경기 14승 5패 평균 자책점 2.32, WHIP 1.01, 피안타율 2할 3푼 4리의 특급 성적을 남겼다. 국내에서는 기왕이면 류현진이 익숙한 환경인 다저스에 잔류하기를 바라는 분위기지만 오히려 현지 언론에서는 대체로 류현진과 다저스의 결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우승에 목마른 다저스는 류현진보다 내구성과 이닝 소화력이 더 뛰어난 투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건강할 때는 누구보다 훌륭한 성적을 거두기는 했지만 부상으로 인해 마운드를 떠나 있던 시간도 길었다는 게 오게티다. 류현진은 2015년 어깨 수술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재활에 투자했다. 2018년에도 사타구니 부상으로 3개월가량을 쉬었다. 나이도 올해 FA 시장에 나온 투수들 중에는 많은 편이다. 부상 위험도가 높은 베테랑 선수일수록 장기 계약이 요구되는 FA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미국 현지 언론에서도 FA가 되는 투수들 중 게릿 콜, 휴스턴,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워싱턴, 잭 윌러, 뉴욕 매츠, 매디슨 범가너, 샌프란시스코 등을 류현진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SI가 최근 발표한 2019의 2020 FA 선수 랭킹 50위 중 류현진은 예상보다 다소 낮은 전체 10위에 그쳤다. 전체적인 평가는 리그 상위권의 투수이긴 하지만 위험 부담이 있는 만큼 그에게 장기 계약을 제시하기에는 약간 망설여지는 카드라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류현진의 텍사스행 가능성이 거론되어 눈길을 끌었다. 텍사스에는 또 다른 한국인 선수인 추신수가 있다.
한때 류현진의 다저스 팀 동료이기도 했던 일본인 투수 다르비스 요유가 메이저리그에 처음 데뷔하여 2017 시즌까지 에이스로 활약한 팀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최근 몇몇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하여 추신수가 류현진의 영입을 구단에 제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실현 여부에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텍사스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텍사스가 다음 해 포스트 시즌을 노리려면 마운드 보강이 필수적이다. 올해 텍사스 선발진의 평균 자책점은 5.47로 30개 구단 중 25위에 머물렀다. 류현진과 같은 87년생 동갑내기인 마이크 마이너 14승 10패 3.559, 랜스린 16승 11패 3.67, 2분전했지만 나머지 선발 투수들의 활약은 시원치 않았다. 류현진 같은 안정된 선발 투수는 텍사스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다. 추신수라는 의지할 수 있는 한국인 동료가 있고 LA만큼은 아니어도 한인 사회가 발달해 있는 지역이라는 건 류현진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국내 팬들 사이에서 텍사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텍사스와 한국인 선수들의 궁합에 대해서는 좋지 못한 추억이 더 많기 때문이다. 원조 메이저리거 박찬호는 2002년 texas와 5년 6,500만 달러의 당시로서는 대형 계약을 맺었으나 4시즌 동안 68경기 22승 23패 평균 자책점 5.79의 초라한 성적만 남기고 결국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트레이드 당했다. 박찬호와 텍사스의 계약은 항상 역대 최악의 메이저리그 FA 계약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 지금도 거액의 몸값을 받고 제 몫을 하지 못하는 선수를 일컫는 먹튀라는 단어가 대중화된데도 텍사스 시절 박찬호의 영향이 적지 않을 정도로 빼도 박도 못하는 흑역사다. 추신수는 2014 시즌을 앞두고 텍사스와 7년 1억 3천만 달러와 계약했다. 초기 2-3년간은 부상으로 부침을 겪었으나 차츰 안정을 찾으며 텍사스 타선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는 텍사스에서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됐고 올해 개인 최다 24홈런을 비롯하여 타율 0.26, 56, 11타점, 93득점, 출루율 0.371을 기록하며 분전했다. 완벽한 실패였던 박찬호에 비하여 후반부로 갈수록 그럭저럭 나름의 몫은 해냈지만 지나치게 높은 몸값에 비하면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추신수는 2020년을 끝으로 텍사스와 계약이 만료된다. 마지막 해 연봉은 2,100만 달러다. 텍사스는 지명타자 제도가 있는 아메리칸 리그 소속인데다 홈구장인 글로브 라이프 필드는 타자 친화형 구장으로 유명하다. 역시 다저스 소속으로 전성기를 보냈던 박찬호가 텍사스로 이적하자마자 급격히 무너진 데는 허리 부상이 치명적이긴 했지만 텍사스 홈구장 당시에는 알링턴 파크와 아메리칸 리그에 대한 적응 실패
처음으로 1선발 역할을 맡게 된 것. 다저스에서는 2, 3선발, 5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달삼진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기교형 투수로 정착한 데다 역시 부상 전력도 있는 류현진에게는 위험 부담이 크다. 또한 텍사스의 현재 전력을 감안할 때 우승 가능성만 놓고 보면 다저스에 잔류하는 것이 훨씬 낫다. 만에 하나 류현진마저 텍사스에서 적응에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한국인 선수와 텍사스의 악연은 빼도 박도 못할 징크스처럼 굳어질 수 있다. 추신수와의 한국인 선수 간 시너지 효과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추신수와 텍사스의 계약 기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더구나 추신수는 텍사스에서의 애매한 활약 때문에 계약 마지막 해이자 30대 후반에 접어든 지금도 트레이드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인 슈퍼스타들이 한 팀에 함께 뛰면 국내 팬들의 응원이 집중되는 재미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조합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야구 외적으로는 한국 내에서 최근 추신수의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다는 것도 류현진의 팬들로서는 텍사스에서 한솥밥을 먹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또 다른 요소다. 가장 최근에 불거진 추신수의 아들 국적 문제를 비롯하여 2010년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혜택을 받고 난 이후에 각종 논란을 불러온 행적들이 불거지며 추신수의 태도에 실망했다는 팬들이 크게 늘었다. 올해 눈부신 활약과 성공적인 재기를 통하여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는 류현진이 굳이 추신수와 엮이는 것이나 텍사스로 가서 위험한 도전을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팬들이 적지 않다. 어느덧 30대를 넘겨 커리어의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류현진에게 이번 계약은 규모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쩌면 메이저리그에서 최전성기의 기간을 함께 보낼 마지막 구단을 선택하는 것이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나는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맘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